수거 보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추정치가 2천억.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30일 날 발표하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 팔고 나와야 같아요. 이런 경우는. 안녕하세요. 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오늘은 10월달 마지막 일요일. 10월달도 다가오고 올해는 연초에는 참 좋았는데 9월달, 10월달 이렇게 오면서 장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대부분 힘듭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는 한은 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흐름이라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주식은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게 리스크 관리. 그래서 제가 엄지 낭떠러지에서는 팔고 놀아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경우입니다. 저라고 뭐 타이밍을 놓치면 뭐 손실폭이 20% 30% 그런 종목도 쳐다보면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바로 엄지에서 뭐 초알같이 빠져비는 종목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이런 거 보면은 20% 빠져비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요 부분에 낭떠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 하는 한은 항상 이렇게 좀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 좋지 않겠나. 그것은 항상 저점에 지지가 없을 때 낭떠러지 부분은 엄청 조심해야 된다. 거기서 보통 짧은 시간에 30% 순식간에 주가가 빠지려 하면은 신호를 줍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미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낭떠러지 여기가 손절 자리 아니면 공매도 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타임을 놓치는 순간에 쭉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LS 같은 종목도 설마 여기 이렇게 물리 여기는 공매도 자리와 손절 자리 그죠? 여름 자리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서 2차 전지 하기도 하고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뭐 해서 이렇게 딱 역배열될 때 이렇게 손절 10만 원 깰 때 손절 그걸 안 했으면 이렇게 벌써 8만 원 20% 손실이 났잖아요. 그래서 바로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낭떠러지 크게 손실 날 때는 신호를 다 줍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줄 때는 피해 있으라는 거죠. 소나기도 피한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피해 비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10만 1,000원, 10만 2천원 주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하는 한은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전에 종목을 잘 들어가야죠. 그러나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손절하는 것이 아니고 손절 안 할 종목 들어가자. 그게 중요하고 그러나 또 그렇게 하더라도 손절이 나오면은 항상 갑자기 뭐 LG 생활건강 같이 갑자기 푹 떨어지면 할 수 없지만 어느 다 신호를 주고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낭떠러지 부분에서 팔고 놓아야 된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상향으로 가다 보면은 종목은 80%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 상승하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것 특히 지금 현재 시기에서는 저점을 깨고 실적이 안 좋아서 저점을 깰라 하면은 팔고 넣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적 시즌 되면은 실적이 발표하면서 어떤 경우는 팍 뛰고 어떤 경우는 내리고 하잖아요. 저도 처음 할 때는 야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거 하락하겠네. 딱 공매도 쳐갖고 위로 확 올라간 경우도 있고 와 이 종목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네. 매수했을 때 밑으로 꼬라박는 걸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시즌이 딱 되면은 조금 조심하는 게 맞아요. 잘못하면 이런 거 걸리비는 거 이런 게. 또 삼성전기 같은 게 이렇게 걸리비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쭉쭉 빠져비는 종목 이렇게 이런 게 걸리비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누수를 검색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를 검색해보면 이번 주 실적 발표. 예를 들어서 이날 발표잖아. 이날 10월 26일. 자 그러면은 네이버에도 종목에서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이번 달 실적 발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 내가 삼성전기를 가지고 있다. 한번 봅니다. 여기 누수에 들어갑니다. 자, 누수에 들어가서 자, 여기 공시에 들어갑니다. 공시. 딱 공시에 들어가면은 10월 12일 날 삼성전기 결산 실적 공시 예고 있죠. 그럼 이날 딱 찍어보면은 10월 26일 날
우리 실적 발표해. 이렇게 뜨죠. 그래서 날짜를 여기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번 주 내가 뉴스 검색해 보니까 이번 주 발표는 뭐 30일 날 LG화학,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 시스템, 31일은 아모레 퍼시픽, 하나 에어로스, 하나 소프트, 하나 솔루션. 그다음 1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한미약품, 2일 날 하이버, 3일 날 네이버, SK 이노베이션.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서 그러면은 좀 애매하면은 이날 사고 팔고를 해비어요. 팔고 나와비어요. 팔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들도 당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한번 보세요. 기관들도 아무리 이렇게 보고 그리고 여기서 날짜는 거기서 확인하면 되고, 자 여기에 이거 한번 봅니다. 보통 이게 들어가면은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은 매출, 자 여기가 잠정치라. 여기 보면은 여기 자 9월달 대행주들은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키움증권이 잠정치를 이렇게 기입해 줍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잠정치라는 거죠. 잠정 실적, 그죠? 여기는 올해 영어로는 컨센서스. 저 발음 잘 안 되는데 추정치라고 있죠. 여기서 미리 잠정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보통 대행주는 소행주는 없죠. 여기를 보면은 되고, 그러면은 어떤 종목은 여기에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서히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돼하고 막상 발표해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급등이 나고 급락이 나는 것은 어떤 경우나 여기에 추정치보다 실적이 좋을 때 아니면은 안 좋을 때, 그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보면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 개인들이 팔았잖아요. 저도 미처 이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추정치보다 많이 하락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LG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여기서도 이날 발표했거든. 원래 추정치가 여기 기업 개요에 여기 들어갔어. 여기 어떻게 되냐 여기 2분기 때 9천억이 있었어. 9천억이 있었는데 얼마나? 7천억 발표했어요. 7천억. 그래야 이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날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좀 피하는 게 맞다. 삼성전기 같은 건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저 기관하고 외국인 당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수급이 좋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표하면 되고, 현대 이런 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뉴스에 들어가 봅니다. 뉴스. 공시에 들어가 보면은 실적 발표가 여기 23일 날 예정이 돼 있죠. 자, 23일 날 이때 있는데 문제는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실적이 좋을 놈들은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 눈치를 챈다 해도 이렇게 삼성전기는 눈치를 안 챈 경우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럴 때는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자, 이해가죠? 벌써 알아가고 이놈들이 들어간 거예요. 정부가 쉬었다는 기라. 자, 이런 경우는 내가 실적이 발표해. 얘들이 알아가고 미리 선침해 하잖아요. 그죠? 저번에 네이버도 2분기 때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LG화학 한번 봅니다. LG화학은 내일 발표합니다. 자, 지금 LG화학.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좋았어. 제가 볼 때는 추정치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저도 이거 모르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추정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추정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기관이 수급도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어도 특별히 문제 없을 될 가능성이 많고 실적이 약간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지고 있어도 돼. 다른 종목은 좀 다릅니다. 그럼 두산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봅니다. 이렇게 지금 낭떠러지 와 있어요. 근데 두산은 언제 발표하냐면은 11월 2일에 발표합니다. 근데 수급 한번 보세요. 수급은 개인들이 사고 기관하고 약간 외국인이 좀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기업 계획 들어가 봅니다. 이 4천억이라 추정치가. 그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두산 같으면은 저는 팔고 놀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냥 느낌상 추정치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리스크 안고 있을 필요가 없이 그냥 팔고 나왔다가 다시 실적이 발표 나왔을 때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자, 적극적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자, 삼성 엔진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삼성 엔진이 가지고 있다. 자, 삼성 엔진까지 저점이 낭떠러지 와 있잖아요. 근데 수급을 보면은, 수급 보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추정치가 2천억.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30일날 발표하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 팔고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 내일 이거 발표되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는 어찌 될지.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혹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팔고 나오겠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실적이 발표될 때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런 종목은 미리 눈치채고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위로 가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제일 좋은 건 그냥 그때 그냥 내가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좀 기다렸다 매수하고 아니 보유를 하면은 좀 애매하다 하면은 그냥 특히 실적이 2분기보다 실적이 안 좋다. 또 혹시 리포트에서 뭐 실적이 약간 안 좋은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냥 팔고 나와비세요. 나와비고 다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아차하는 순간에 이렇게 손실 폭이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삼성전기 같이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실적 시즌에는 최대한 좀 하고 또 내가 사고 싶다 하면은 그냥 실적 발표하고 나면 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아까 여기 이렇게 요지는 거지. 내가 여러 종목 가지고 있는데 현재 물리에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라 이 사람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실적이 천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서 잘라야 돼요. 여기서 잘라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종목이 만약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 잘라비겠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은 저점을 깨고 가는 경우는 자른다는 거죠. 그런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내년에 좋다고 계속 다 이야기가 되잖아요.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는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은 잘라줘야 됩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거 한번 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을 여기서 이렇게 실적은 그렇게 실적에 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 경우 이 종목 그러면 이 종목 물리다 하더라도 저점을 깰 때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이 종목이 특히 알잖아요. 이 업종 이 회사들이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하고 계속 하락을 하는 종목 잘라 뺍니다. 근데 내년에 턴되는 종목 있잖아요. 삼성전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산업 자체가 삼성전기 자체가 약간 위아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삼성전기 같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10만 원 깨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카카오처럼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카카오도 이제는 3만 6천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데 진짜 카카오는 뭐 생각만큼 많이 안 밀 가능성이 있어요. 이양 막 회장님도 우리 김범수도 뭐 어떻게 체계 결과가 나와비고 그리고 SM 산 것도 뭐 벌금 때리든지 뭐 저렇게 큰 걸 산 걸 뭐 받고 돈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걸 먼저 잘라 빼는 거죠. 실적이 안 좋아지는 종목.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루닛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굳이 여기를 안 깨면 자를 필요가 없죠. 여기를 안 깨면 자를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자꾸 자를 종목은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실적이 안 좋아갖고 저점을 깰 때 자 구별해서 자르는 거를 잘라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할 때는 좀 신중히 그 너무 우리 개인들은 쉽게 생각해서 매수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자, 이번 주 지수가 이렇게 자꾸 역별되면은 종목이 많이 갈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저번 주 제가 이렇게 언급했던 종목이고 이번 주는 제가 대충 보니까 GS 리테일 여태 제가 샀다가 여기서 팔고 나와서 여기 계속 스스로 도저히 느낌이 안 좋아서 근데 리포터가 이렇게 보니까 이 종목은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를 안 깨면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 솔레임이라는 종목은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이 종목 좀 유심히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이 좀 특이한 회사라 하는 일 자체가 뭐 2차 전지에 뭐 하고 이 종목은 현재 쭉 관찰해 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좀 거래량 하고 계속 관찰해 볼 수 있다. 수급을 좀 더 들어오면은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보면 거래량이 쑥 죽고 이렇게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가면은 한 번 더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뭐 좀 길게 자 이런 종목은 내가 매수한다면은 좀 길게 보고 6개월 이상 최소한.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 저번에 말씀드린 종목이고 자 2차 전지는 오늘도 아까 뉴스 보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매출 수량을 이렇게
자꾸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는 줄이지 않는다 하거든.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꾸 자동차가 전기차가 매출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종가 그냥 천양봉 기법으로 샀는데 저도 뭐 아니면은 바로 던지고 39만 원이 지지되면은 좀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근데 2차 전지는 당분간 앞으로 저점이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2차 전지는 그냥 제가 볼 때는 12월 달 대주주 물량 나올 때까지 그냥 하지 마세요. 계속 손절과 손절을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뉴스도 봐도 2차 전지 자동차 생산량이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이렇게 겁나게 해서 강남을 만들어도 기업 교육에 들어가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적자되는 종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절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해, 이런 종목은. 이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KG 모빌리티 한번 보세요. 이 종목도 지금 보면 적자가 매년 쌍용차 옛날에 누적돼 있잖아요.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흑자가 돌아서갖고 많이 상승하더라도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안 좋더라도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게 강남이라고 쌍용차가 차도 많이 팔리고 뭐가 흑자가 돌아서잖아요. 그러나 몇 년치 적자가 돼 있잖아요. 이거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여기 강남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사 들어갔다고 여기 팔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투어 뭐 코로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보세요. 적자가 누적돼 있잖아요. 절대 이런 종목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죠? 이런 경우는 적자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한 지금 여기서 질문 종목 물어보면 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라이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